우려했던 러시아의 총공세가 시작됐다는 관측입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전역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퍼부었는데요. 개전 1주년을 맞아 성과를 올리겠다는 건데 목적을 달성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내신 박노벽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전쟁 1년 2월 24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네. 우크라이나 전역에 어제 정말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수십 발이 쏟아졌습니다. 네. 동남부 자포리자에 최소 17발, 또 수도 키이우 인근, 또 동북부 카르키우까지 서부, 동부, 중부 전역에 정말 총공세를 퍼부었는데요. 네.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런 대규모 파죽지세의 공격은 네. 우크라이나 정보부 쪽에서 파악을 해서 아마 이미 예고하고 대비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예, 그 이유는 이제 러시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주년도 다가오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한번 전세를 많이 하겠다는 건데 푸틴 대통령이 아마 3월 내에 그 도네츠크 지역을 전부 장악해라. 네. 지금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이제 장악하지 않은 부분이 한 4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약간의 이제 시한을 정한 이제 지시를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대공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서방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미국도 뿐 아니라 영국, 유럽을 방문해서 이제 탱크 지원도 받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원이 오기 전에 아마 이런 집중적인 공격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 공격 내용에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네. 한 70여 발 발사가 됐다고 하죠. 네. 또 이 중에서 또 인근 지역에 발사가 되면서 지나간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네. 몰도바 지역은 영공을 지나간 걸로 보이고 네. 또 루마니아는 또 나토 회원국 중에 하나라서 더 민감한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이 젤렌스키는 이 루마니아 영공에 지나갔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파악을 하기로 루마니아에서는 네. 영공을 지나가진 않고 가까이 지나갔다라고 했는데 예. 만약에 이렇게 주변국에 네.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제일 우려되는 게 이제 나토 회원국이 바로 폴란드나 루마니아가 지금 말씀하신 있기 때문에 네. 그쪽 그 공격 징후가 있다면 이제 나토하고의 확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그런 확전은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고 또 지금 말씀하신 몰도바는 바로 이제 루마니아하고 붙어 있는 구소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기까지 아마 러시아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 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몰도바에도 일부 지역에 러시아 군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나토까지 개입이 되면 이게 네. 군사동맹 집단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도 또 파악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총공세에 나선 러시아군이 역으로 또 큰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어요. 네, 네. 이 영국에서는 네. 러시아가 전투차, 장갑차를 30대를 버리고 후퇴했다. 또 네. 미국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전차 절반을 잃었다라고 네. 했는데 네. 맞는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러시아는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좀 두고 봐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러시아군이 이제 사기가 별로 많지 않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추진된 전쟁이고 네. 또 우크라이나 하면은 같은 형제국이었는데 여기에 총불이 돼야 하느냐 하는 이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장 현지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그 무기를 버린다든가 탱크를 버리고 가는 사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러시아군이 완전히 그렇게 괴멸 상태는 아니고 오히려 인원이나 이런 장비 면에서는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대비 태세를 가지고 이번에 공격을 하기 때문에 좀 유의해야 할 겁니다. 아마 우크라이나군도 이제 그런 걸 잘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가를 올린 것 같은데 아마 그 금년 초반에는 상당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러시아 내부 상황 관련해서도 좀 네. 살펴볼게요. 네, 네. 자, 이 러시아 민간 군사 조직 와그너 그룹이 그동안 네. 죄수들을 용병으로 모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이걸 이제 중단한다고 하면서 네. 이 죄수들이 러시아에 이제 다 그렇죠. 네, 주민들 파면이 돼서. 사이로 다 들어가게 될 텐데 네. 주민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네, 물론 불안하죠. 이건 이제 와그너 그룹이라는 그런 민간 용병 단체에 의해서 특히 죄수들을 네. 사면을 해준다는 전제에서 하다 보니까
러시아 내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이분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군기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국방부 내에서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가스프롬이라고 이제 그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산하에 별도의 잘 조직된 그런 민간 그 보안 회사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러시아는 이제 그 방산 회사를 지금 가동을 해가지고 탱크니 뭐 이런 걸 지금 막 200대, 250대씩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지금 이번 금년에서의 전황이 굉장히 지금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년을 맞았지만 앞으로 전쟁이 더 길어지면 네. 우크라이나가 영토 탈환을 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비관적인 좀 네. 주장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 남한, 북한 나눈 것처럼 네. 영토를 나누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고 네, 물론입니다. 접전을 네. 찾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접전을 찾기가 어려운 게 지금 말씀하신다시피 러시아는 이제 현재 그 4개 지역에 대한 그 방어 진지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에 네. 우크라이나는 2가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영토를 지금 탈환하고 플러스 러시아가 더 이상 다시 이렇게 공격하지 않도록 그 공격 능력을 낮추겠다는 건데요. 후자는 지금 미국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전장에서의 어떤 결말이 날 때 이제 서로 지치게 되면 협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긴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서방 국가들의 좀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앞서서 영국, 독일, 프랑스 정상과 깜짝 회동을 하기도 그렇죠. 했고 예. 또 이어서 네. 브뤼셀 EU 본부에 가서 네. 정상들을 만났는데 예, 예. 이제 무기를 지원을 해달라라고 네.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반응들 어떻습니까? 반응이 이제 그런 정치적인 그런 지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무기가 인도되고 이런 수량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로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독촉을 하는 셈인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지 무기만 온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령 그 탱크도 훈련을 받아야 하고 유지 보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가 이제 사실입니다. 네. 또 이 영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좀 네. 보고 싶은데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네. 이런 상황이면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좀 하겠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서방에서 제공된 어떤 무기라도 러시아 본토는 공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걸 고조시키지는 않겠다라는 우려를 이제 낮추면서 러시아군을 그 몰아내는 데만 쓰겠다 이렇게 지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탱크 같은 것도 네.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전쟁 초기에는 그랬던 건데 그런 레드라인 소위 말하는 그런 선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황에 따라서 뭐 그 꼭 그 F-16 같은 건 아니더라도 타이푼 같은 좀 이런 유럽에서 좀 저렴하고 많은 비행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전쟁 1주년을 맞아서 미국이랑 러시아가 네.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20일에 폴란드 네. 20일에서 22일 사이에 그렇죠. 폴란드에 예. 방문하기로 예. 예정이 돼 예. 있죠. 예. 네, 예. 그리고 또 푸틴도 21일에 독립국 인정 1주년을 맞아서 연설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네. 이 각각 어떤 메시지 낼 거라고 보십니까? 뭐 미국은 이게 동맹의 단합, 유럽이 지금 이게 좀 서로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동맹의 단합을 해서 이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가 또 다시 유럽의 안보 질서를 어지럽힐 거다라는 그런 동맹 단합을 강조할 것 같고요. 네. 푸틴 대통령은 이제 국내적 국민의 단합. 이거는 이제 나토라든가 미국이 우리를 그 안보 불안을 만드는 거다. 국민이 단합해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낼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가 최근에 에너지 무기화에 나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에 50만 배럴로 줄이겠다라고 네. 발표하면서 네. 국제 효과가 이제 들썩일 것 같은데 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에너지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본 거를 보니까 이게 러시아가 한 50만 배럴이면 이제 대개 한 1,070만 배럴을 하루에 생산하거든요. 네네. 그 50만은 한 5%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큰 양면에서는 그렇게 우려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유가가 그렇게 요동칠게만큼은 하지 않을 거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러시아 원유가 지금 그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이제 제재를 지금 해놓은 상태라서 수입할 수 있는 나라가 뭐 중국이나 인도 정도로 국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 면에서 오히려 러시아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게 이제 좀 양이 커지면 이제 다른 이제 오펙 국가라든가 이런 데 영향이 주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제 중국이 지금 코로나 제로를 풀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요가 오히려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킬까 하는 데 대한 그 초점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재에 관련해서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네, 네. 미국과 독일을 포함해서 35개국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징계적인 조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네. 이 내년에 파리 올림픽이 그렇죠. 시작이 되죠. 네. 여기에 출전 금지 조치를 또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동안 러시아가 경제 제재에도 꼼짝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는데 네. 이번엔 어떨 걸로 보신가요? 그러니까 올림픽은 아마 이제 3월 3일 날 다시 모여서 네. 그러니까 이게 마크론 대통령한테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이 간곡히 요청한 것 같아요. 주최국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거 중립국 그 지위로도 국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뭐 참석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제재에 관해서는 이게 이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효과를 얻어야 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러시아가 GDP가 금년에는 플러스 뭐 0.3%또 올라간다. 뭐 이런 IMF 발표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지금 적자 재정에 허덕이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400억 불 적자를 봤는데 금년에는 한 900억 불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1년 내내 전쟁이 이어지면서 네. 또 우려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 압력입니다. 그렇죠. 예. 자, 전쟁이 언제쯤 끝나게 될지 또 네. 그리고 이런 리스크가 올해도 세계적인 또 정세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 네. 짚어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치적, 군사적인 그런 충돌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될 거로 저희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가격은 되게 적응을 한 것 같고요. 네. 가스 이제 가격이 또 문제일 거고 아마 이제 이번 추운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농산물 가격도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특별한 기후 변화 영향이 없는 한 이런 이제 전쟁에서 나오는 거에 대한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경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가스 문제니 가격기에 이런 게 문제가 될 테고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많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 원전 연료에 그 우라늄 농축 연료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한 10% 한 1억 불 정도를 러시아산을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한미 간의 협작이라든가 뭐 이런 것 등등을 아마 고려를 하는 걸 포함해서 경제 안보에 대한 대책을 좀 더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어서 같이 이제 협의를 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노벽 교수님과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